안녕하세요. 닥터잉글리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8강 전치사를 배울 시간입니다. 우리가 7강 부사 부분에서 전명구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어에 팔품사 중에서 전치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치사가 왜 있을까요? 이 왜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한다면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본인의 의도를, 의사소통을 오해 없이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우리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이런 의사소통을 할 때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규칙이 있어야만 오해 없이 의사소통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전치사는요, 이러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어디냐? 라고 뭐 이렇게 들으면 나 지금 서점 만나기로 한 서점 아니야, 또는 서점 앞이야, 뭐 이렇게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오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죠? 이처럼 서점 안인지 서점 밖인지 서점 앞인지 이렇게 위치나 장소, 방향 등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해주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자, 이 전치사는요, 그런데 이런 위치나 방수법, 장소 등, 시간 등 다, 장방시 등을 다 알려주지만 전치사만 혼자 딸랑이 쓴 경우에는 미완성이 거래됩니다. 자, 보세요. 안, 밖, 앞, 뒤 이렇게니까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전치사는 항상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게 됩니다. 명사와 짝을 이루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전치사라는 것은 말의 의미를 보면 저 앞전, 위치하다 될치 앞에 위치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 앞에요? 명사 앞에 위치한다 해서 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어디 앞인지, 동사 앞인지, 명사 앞인지, 부사 앞인지 헷갈리니까 그냥 깔끔하게 전치사라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명사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전치명사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닥터잉글리시 강의를 여러분들은 그냥 전치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는요, 전치명사구나. 그래서 전치사는 항상 맨사 앞에 써야 된다. 그래서 전치사 하면 전치명사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것을 여러 개 배웠습니다. 그죠? 첫 번째, 관사도 모자글이라서 명사 앞에 썼고요. 소유격 인칭 대명사도 명사 앞에 썼고요.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전치사도 명사 앞에 씁니다. 그리고 형용사도 명사 앞에 쓸 때도 있고 명사 뒤에 쓸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이 네 가지는 명사 앞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in 나오면 명사가 와야 되겠구나 하니까 뒤에 garden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 the beautiful garde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나서 관사 나오고 소유격 인칭 대명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명사 about her new computer 이렇게 순서가 쫙 정해지는 걸 보이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전치사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 뒤에 명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무조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는 뭐 장소, 방법, 시간, 원인, 양보 뭐 이런 것들 다 설명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려 한 100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한
5개, 한 20개 내로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한 15개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차분하게 공부를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사는 장방시라고 했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부사가 되니까 크게 장방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방시 전치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장소의 전치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소라는 것은 뭐 앞에, 뒤에, 위에, 아래, 옆에 이런 것들이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위에, 앞에 장소의 전치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앞과 뒤를 표현하는 전치사입니다. 앞은 in front of라 그러고 뒤는 behind라 그래요. 자, the bus stop is 있다. 어디에? in front of the bookstore. bookstore 앞에 있다. 자, 그래서 비동사가 뒤에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네요? 예, 맞습니다. 있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bus stop 정류소는 있다. 어디에? in front of the bookstore. 북스토어 앞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동사가 보호를 취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그래요. 주어 플러스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일형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일형식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전명구가 되어서 부사가 되어버린 거죠. 장방시 중에 장소가 된 거고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door is behind the sofa. The 문은 있다. 어디에? 소파 뒤에 이렇게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일형식이 됐기 때문에 비동사는 있다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문은 있다. 소파 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로 되어서 장소의 정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in front of는 앞이고 behind는 뒤에 라는 뜻을 가지는 전치사예요. 자, 이거 제가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변한다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girl in the garden 명사 뒤에 있는 전치사 전명구는요. 거의 주어 다음에 나오는 것은 100% 무조건 형용사로 변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줍니다. 왜냐하면 주어 다음에 전명구를 쓰는 목적은 그 주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전명구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있는 이 전명구들은 100% 형용사로 변한다. 이 개념 철저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원에 있는 그 소녀는 is my daughter. 내 딸이다. 이렇게 되고 이제 끝에 있는 이런 전명구들은 거의 다 부사예요. 부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in the garden. 장소, 장방시 중에 장소의 부사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큰 개념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거나 영작을 할 때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중에서 장소의 전치사를 배우고 있는데 장방시 중에 장소를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위아래 배웠고요. 첫 번째는 앞뒤 배웠고 이번에는 이제 위아래를 배울게요. 위는 on이나 over 쓰고 아래는 finis와 under를 씁니다. finis와 under를 써요. 자, 그러면 on하고 over의 차이점 공부할게요. The apple is on the desk. 있다라고 해석되고 일형식이고요. 그 사과는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되고 a picture is over the desk. 책상 위에 있다. 두 개 다 위에 있다고 되는데 on은요, on은 접촉의 on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에 뜻도 있지만 붙어서 위에 있거나 붙어서 있는 상태를 전치사가 on입니다. 그래서 이 on을 생각할 때는 항상 스티커를 생각합니다. 스티커 아시죠? 딱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뜻을 취할 때는 on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on은 스티커의 뜻을 가져요. 그래서 위에 있는데 붙어서 위에 있다. 이런 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책상 위에 있다 이고 over는 위에 있긴 한데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포물선처럼 떨어져서 위에 있는 것을 over를 사용합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사과는 책상 위에 붙어 있고요. picture is over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데 떨어져서 포물선처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on과 over의 차이점.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아래로 갑시다. 아래는 beneath하고 under인데요. The link should be somewhere. 그 반지는 어딘가 있을 것이야. beneath the snow. 눈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a dog is under the desk. 강아지는 책상 아래에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 있다. 이것도 일형식이 되네. 그죠? 자, 그러면 이 beneath라는 거는 on과 반대의 개념이다. 접촉해서 아래에 있다. 붙어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붙어서 아래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beneath는 on과 반대의 개념의 아래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럼 under라는 거는 over와 반대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거예요. the dog is under the beneath. 이렇게 하면 어떤 강아지가 책상 아래에 떨어져서 있는 거고, a dog is beneath the desk라고 하면 강아지가 딱 붙었어. 책상 밑에 붙어서 아래에 있다. 이런 개념까지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Look at the big flies. 그 큰 파리들을 봐라. 어디에 있나요? on the ceiling에, 실링에 붙어 있겠죠. 천장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on은 위에라는 뜻이 아니고 붙어 있는 파리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on은 위에다 뜻도 있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개념을 가진 전치사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there is a rabbit. 나무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나무에 떨어져서 아래에 있을 때문에 under the tree 하는 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장방시 중에 장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in at입니다. in은 큰 장소 아래에 있는 거고 at은 작은 장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I was born in Korea라고 하고요. 한국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in Korea, 한국에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I am at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My friend's house. 내 친구의 집에 있다. 이제 친구의 집은 약간 in보다는 작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at을 쓰고요. 그 다음 어디 옆에도 있겠죠. 장소 중에서 옆에는 by, next to, beside 요 세 개만 하시면 돼요. 자, come and 와라. come and sit. 내 옆에 와서 앉으라 할 때는 sit by me 또는 sit next to me 또는 sit beside me 이 세 개가 다 가능한데요. 요 세 개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beside라는 거는 바로 옆에 이런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있는 거고 by라는 거는 내 바로 옆에보다는 내 근처에 내 주변에 있는 거고요. next to는 약간 순서적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순서를 우리가 정하라고 하면 beside가 최고 바로 옆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y가 내 옆에 곁에 있는 거고 next는 조금 떨어져서 옆에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My house is next to her house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내 집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계속했어요. next to가 전치사예요. 그녀의 집 옆에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일형식이 되고요. A tree is beside the house. 이때는 beside가 딱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나무가 그 집 옆에 딱 붙어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she is by the tree. 자, 이때 by라는 거는 우리가 by를 많이 헷갈려요. 많은 학생들이요. 왜냐하면 수동태 할 때 뭐 이게 또 뭐 I was studied by mom 이처럼 by가 뭐뭐에 의해서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by를 무조건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처럼 누구누구의 옆에 의 뜻을 가진 전치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she 있습니다. 어디에?
by the tree, 나무 곁에, 나무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by가 옆에의 뜻을 가진 전치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요. 그래서 유명한 팝송 중에 Stand by me 하는 게 있죠. 내 옆에 있어주라, 내 곁에 있어주라, 내 주위에 있어주라 이 말이에요. 내 옆에 있어요. 이해되셨죠? by가 곁에의 뜻을 가진 전치사라는 것도 많이 헷갈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어디 사이도 위치죠. 그때는 between하고 어몽이 있는데요. 자, 한글에서는 뭐 사이에가 두 명이든 세 명 사이에 관계없이 그 어디 사이에 있다 하면 되지만 영어는 까칠합니다. 확실한 걸 좋아한다 했죠. 그래서 둘 사이에 있을 때는 between, 셋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among이라고 해야 돼요. 둘은 between, 셋은 among이에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The bakery is between. 두 개 사이에 있구나. 이거를 between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 사이가 뭔가네. The bank and the post office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우체국 사이에 있다. 다 이게 일행식입니다. 그래서 있다로 다 해석되는 거 확인하셔요. 이처럼 둘 사이에 있을 때는 between을 써야 되지 among을 쓰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he is among 했죠.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이게 또 일형식이 되고 있다로 해석이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among은 두 명 이상이니까 셋 이상, 세 명 이상이요. 셋 이상일 때는 among을 쓰는 거예요. she is between a lot of people 하면 또 틀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예문을 풀어보면서 between과 among의 차이점 한번 풀어볼게요. 자, he was standing. 자, Mary and Jane 딱 두 사람 사이에 있네요. 그러면 between이겠습니까? among이겠습니까? 당연히 두 사람 사이니까 between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또 between이 나왔으니까 우리 한 가지 더 지식을 확대하도록 할게요. 자, between이라는 것은 두 명 사이에 있는 건데 between you and me가 맞겠습니까? between you and I, me 대신에 I를 쓴 게 맞겠습니까? 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뭐, between you and me 할 때도 있고, between you and I 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두 개 혼용돼서 쓰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between you and I는 어법상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거는 between you and me라고 해야 돼요. me 대신에 I를 쓴 이 표현, between you and I는 사실상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전치사다 하면은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고 했어요? 명사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인칭대명사가 왔을 때는 이 between 다음에는 무조건 어떤 목적되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면 목적어는 명사인데 인칭대명사 중에서도 인칭대명사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격 인칭대명사만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전치사 뒤에서 명사가 오는데 명사가 오는 것 중에서 인칭대명사가 올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인칭대명사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between her and me가 맞아요. between she and me도 아니고 between she and I도 아니고 between her and me예요. 목적격 인칭대명사 써야 되는 거예요. she, her, her에서요. 그리고 between you and me가 맞고요. between her and him입니다. between her and he도 안 되고요. between she and he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인칭대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between you and I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잘 못 배운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잘 배운 미국 사람들은 between you and I를 안 하고 between you and me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질문 한번 볼게요. between you and me와 between you and I의 차이점요? 이랬는데 간단한 것 같은데 헷갈렸어요. between you and I, me 있고 the economic situation looks bad. 제가 생각한 답은 I입니다.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주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다시피 정답은 me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유유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죠, 그죠? 전치사 between 다음에는 두 명이 사이에 오는 건데 유유의 유에서 이 유는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의 유예요. 당신과 나 사이니까 between you and me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The economic situation, 경제적 상황 looks, 나쁘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between에서 지식을 확대해서 between you and I까지 했고요. 자, 우리가 장소의 전치사, 장방시 중에서 장소의 전치사에서 가장 헷갈린 것이 in at on입니다. in at on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in at on에서 in은 3차원 공간으로 크게 넓은 공간을 이야기하고 at은 on은요 접촉이라고 그랬죠, 그죠? 접촉이 on이기 때문에 공간 평면으로 알면 되고요. at은 포인트, 하나의 점입니다. 그래서 1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at은 포인트라고, 저 포인트, 점이고 1형식이고 on은 평면이고 접촉을 뜻하고 2차원이고 1형식이 아니에요. 1차원이고 2차원이고 in은 공간이기 때문에 3차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in at on에 대해서, 시간의 접속사 in at on에 대해서 개념이 잘 잡힐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I met my friend. 나는 내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디 있어요? in the bus stop. bus stop은 in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커져, 그죠? 그래서 딱 장소니까 at the bus stop 이렇게 해서 at이 되고요. there이죠. there 또 나왔네요. there are니까 뒤에 복수가 왔습니다, 그죠? there are many countries. 이제 세상이니까 넓죠. 그래서 이때는 in the world 해서 전치사 in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장소의 전치사를 다 배웠어요.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방향의 전치사 배우러 갈게요.